요즘은 과거에 비해 길거리, 번화가, 지하철 등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 장면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막상 시도해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여성분의 번호를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차은우 같은 외모를 가졌거나 재벌급 부자라가 아니면 말이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조건을 가진 귀족 클래스가 아니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환경 조성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길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인상이 전부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은 그 이후 관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도 제가 굳이 뻔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첫인상이 중요하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는 거죠. 심리학에서 초두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정보나 자극을 받을 때 처음 제시된 것이 이후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억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처음 문제를 틀리면 마음이 흔들려서 전체 시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죠. 면접에서도 첫 질문에 대답을 버벅대면 이후 답변을 아무리 잘해도 면접관이 준비가 부족한 지원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초두 효과입니다. 이제 이 초대 효과가 번호를 물어볼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여성에게 처음 당하는 순간 남자의 옷차림, 말투, 표정, 태도 같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첫인상으로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이후의 대화와 행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처음 인상이 첫 질문과 첫 농담을 던졌을 때 상대 여성이 느끼는 전체적인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첫인상이 좋으면 대화가 조금 어색해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첫인상이 나쁘면 아무리 이후에 잘해도 처음부터 별로였다라는 인식이 끝까지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도 효과는 번호를 따고 애프터를 할 때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번호 따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첫인상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투가 산만하거나 행동이 어설프거나 마치 어디 하나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패션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남자 옷 깔끔하게 입는 법이라고만 검색해도 정말 다양한 패션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거나 전혀 깔끔하지 않은 스타일로 여성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대화조차 하기 싫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물론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개성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분명히 좋아하겠지라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첫인상에서는 개성보다 기본적인 깔끔함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깔끔함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그 다음에 개성이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면접장에 슬리퍼 신고 들어가면서 저는 자유로운 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성은 그 사람이 기본적인 신뢰를 주고 난 뒤에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닌자처럼 몰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말을 거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걷거나 한 장소에서 터렛을 받고 스캔을 하다가 괜찮은 여성을 발견하면 몰래 뒤를 졸졸 따라가서 갈까 말까 눈치를 보다가 말을 걸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번호 따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머릿속에 준비한 멘트를 던집니다.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요.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요. 너무 예쁘셔서요.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요. 등 하나같이 비슷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긴 합니다. 심지어 운이 좋으면 실제로 번호를 얻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깜짝 놀란 상황에서 거절의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 심리학 용어로 주의 편향과 인지적 방어 때문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자극을 받으면 뇌가
즉각적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건 진화적으로도 당연한 반응인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황이 나에게 위협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방어 모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메시지나 요청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말이나 매력적인 멘트를 해도 그 순간 상대방의 뇌는 이미 안전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대응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거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역 골목에서 누가 불쑥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놀라서 몸이 움츠러들 겁니다. 이 순간에는 눈앞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조차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는 지하철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갑자기 앉은 사람이 바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을 건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사람 뭐지? 라는 방어적인 생각이 먼저 들겠죠? 이때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가왔다고 해도 그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핵심은 상대방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인식을 먼저 갖게 만든 뒤에 말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이나 지하철에서 이상형을 발견했다면 바로 다가가서 연락처를 물어보기보다는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자신을 쳐다봤을 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하철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갑자기 저 말 걸어서 죄송한데요. 실례지만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어디 가시는지. 보신 것과 같이 상대 여성이 앞에 누군가 있다는 인식을 시킨 상태에서 말을 거니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만약 상대가 나를 미처 못 봤다면 상대방의 걸음걸이 속도에 맞춰 옆으로 자연스럽게 걸으며 존재감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상대 이상의 가까운 주변에서 잠깐 머물러 주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접근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낯선 사람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말을 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 어떻게 말해야 하지?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뭐가 있지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번호를 물어볼 때 멘트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죠. 즉, 상대방을 말로 설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여성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지 말이나 멘트를 듣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이 봤을 때도 찐따면 여자가 봤을 때는 더욱 찐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내가 외모가 못생겨서 그런가? 잘생겨야 되는 건가?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찐따들은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느낌 자체가 상대하기 싫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외모를 떠나서. 한 가지 예시로 역 주변이나 번화가 같은 곳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분들을 봤을 때 전방 5m에서도 그 특유의 불길한 기운을 느끼신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만약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면 아무리 말을 좋게 하건 멘트가 멋지건 간에 그런 기분 나쁜 기운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돼요. 심지어 표정이나 말투까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번화가에서 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기운을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실 번호를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번따충, 여미새, 느낌을 강하게 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자를 만나는 방법 중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우선 길거리나 지하철처럼 유동인구는 많지만 특별한 명분이 없는 장소보다는 카페, 대형마트, 서점 등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장소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날씨가 좋아서 커피 마시러 왔다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물어보게 됐다. 장보러 마트 왔는데 이상형이셔서 용기를 내봤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요 보다는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고 명분 있는 접근이 됩니다. 또 이런 장소들의 특성상 번따충 같은 부정적인 인식도 줄어들게 되죠. 물론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번호를 절대 묻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가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번호를 물어보는 장소를 너무 한정 짓지 말고 좀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보다 카페나 마트처럼 명분이 있는 장소에서 번호를 물어볼 경우 거절을 당해도 대부분 예의 있게 반응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도 크게 상하지 않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경험이 되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상위 10%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번호를 잘 물어보더라도 계속 실패하고 성과가 없다면 문제는 방법보다 나라는 사람 자체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여성이라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길에서 번호를 물어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더 나아가 과연 이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은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